그럼 이제 부가세 매출세 어떻게 계산하고 매입세 어떻게 계산하고 심지어 겸용사업자일 때 매출세 어떻게 계산하고 겸용사업자일 때 매입세 어떻게 계산하고 막 재계산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마지막에 세금 어떻게 내냐 배우는 거예요. 세금 어떻게 내냐. 그게 납세 절차예요. 그래서 8.1에 신고 납부 나와 있고요. 8.2는 안 할 거예요. 시험 저희 세무사 시험이랑 방향성이 안 맞아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결정 경정은 참고 목적으로 볼 거예요. 8.3의 환급은 좀 보셔야 되고요. 8.4의 가산세는요. 일정 범주까지만 볼 거예요. 이 가산세. 가산세가 보면 볼수록 한없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1차 목적으로 좀 볼 거예요. 오히려 이건 2차 계산 문제가 훨씬 어렵고 가산세가 역대 시험에서 1차에서는 말 문제로는 좀 종종 출제했는데 계산 문제 2차에서 한 2번이가 나는데 2번 다 오류 나왔어요. 실제 기출 문제가. 그만큼 내는 사람도 어려워요. 내는 사람도. 저도 가산세 매년 한 문제씩 내거든요. 매년 오류 나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 고려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풀어보면 선생님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오류 나요. 엄청 내기가 어려웠다. 내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주제예요. 이거 내기가. 그래서 잘 안 내요. 그래서 냈다 한들 오류면은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요. 이거는 변별. 근데 1차에서는 좀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1차에서는 기본적인 건 내용을 다 할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8.1의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령을 보시면 1점에 예정신고 납부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2점은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정신고 납부는 다시 일반적인 경우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인 경우이고요. 이번엔 개인사업자인 경우예요. 그래서 크게 예정신고를 한번 틀어 잡아볼게요. PPT 하면 잠깐 보시면요. 얘는 별도로 이제 뭐 필기할 게 많지 않아가지고 프린터는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정신고가 1기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을 말하고요. 2기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 상반기, 하반기의 앞쪽 반을 말하는 거죠. 반.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인 4월 25일이나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이제 예정신고 납부인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꼭 4월 25일에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할 사람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할 사람 빨리. 그래서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걸 예정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이다. 예정 신고 납부. 그래서 요 3개월치를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1기면 1기 예정 신고, 2기면 2기 예정 신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나 이거 이제 내년부터 바뀌어요. 개정돼서 내년부터 바뀌어요.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원래는 없었었는데 이거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는 거야. 내년부터 시행돼요. 개인 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면요. 1년에 4번 신고해야 돼요. 예정 신고 2번, 확정 신고 2번. 확정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확정 신고 무조건 해야 되니까 2번은 부가세 무조건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도 확정 신고 7월 달이랑 확정 신고 1월 달에 겁나 바빠요. 세무법인에서.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야근을 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자료를 안 줘요. 상대방이 자료를 줘야 내가 그걸로 해서 취합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저도 강제 야근을 하는 거 강제 야근. 전화해서 또 공손하게 혹시 자료 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왜 빨리 안 줘요? 이러면 또 이제 거래처 때려나간 다음에 대표한테도 혼나고. 그래서 이제 야근을 하는 거야. 야근을 하는 이유가. 근데 이렇게 1년에 4번 동안 신고 납부를 의무 부여하면 개인 사업자 가뜩이나 힘든데 법인은 규모가 크니까 법인이잖아요. 그럼 회계팀도 있고 어떤 영업팀도 있고 이렇게 규모가 큰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영업이랑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 하지 말고 예정 신고 기간 때 정부가 내라는 걸 내라라는 게 고지징수예요. 이 고지라는 게 고지서예요. 얼마의 세금을 그냥 내라. 왜냐면 신고 납부하려면요.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그래서 확정 신고 때만 한번 계산하고 예정 신고 때는 그냥 대충 이만큼 내라라는 거예요. 대충 이만큼 내라. 그게 고지징수예요. 고지징수. 그래서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원칙은 스스로 계산 안 해도 유리하다. 다만 여기자에 또 예외가 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이에요. 어차피 확정 신고 때 잘 내면 되죠. 30만 원 미만일 땐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어요. 안 내도 돼 이런 거예요. 안 내도 돼. 그래서 정부가 계산해 봤더니 30만 원, 한 20만 원 그냥 확정 신고 때 내라라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 내라.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고지징수가 원칙이지만 스스로가 신고 납부해도 돼라는 규정이에요. 선택적 신고 납부요.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 이게 유리하면 신고 납부해라라는 거예요. 이건 혜택 관점이에요. 혜택 관점. 첫 번째는요. 휴업 등으로 직전과세관의 공급가액의 3분의 1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 납부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규정이 있냐?
이 고지징수를 원칙적으로 얼마 내는 거냐면요. 대충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기에 냈던 납부세액의 2분의 1만큼을 징수해요. 정기가 6개월이죠. 거기에 반 때리면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의 세금이랑 거의 유사하게 보통 나오니까 그냥 정기 냈던 거에 반 내라 라고 예정고지징수 때려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갑자기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정기 매출액보다 3분의 1 미달하면 또는 납부세액보다 3분의 1 미달하면 이 정기의 반 내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기의 반 내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가 계산해서 내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스스로 계산하는 게. 너무 이것도 금액이 크다. 정기의 반 내는 거 부담된다. 스스로 내라. 스스로 내라. 두 번째는요. 조기 환급. 환급이라는 건 돌려받는 거 돈. 환급세액 발생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을 때는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되지. 이렇게 정부가 고지징수하면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신고 납부하면서 환급 받아라 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에서 두 가지 사유일 때는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원칙은 고지징수이다. 하지만 법인은 이런 혜택 줄 필요 없이 무조건 신고 납부예요. 무조건 신고 납부. 그러나 개정돼서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는 게 등장하기는 했다. 이게 이제 큰 틀이에요. 큰 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볼게요. 법인으로 보시고요. 규모가 큰 법인이라고 보시고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 그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나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난 후 25일이네. 그럼 그 25일은 뭘 의미하죠? 4월 25일이나 10월 25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 예정신고 기간에는 과표와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강남에 사업 있으면요. 강남 세무서장. 뭐 그 노원에 있으면요. 노원 세무서장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단 이처럼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납부세액에서 뭔가 신카 발급세액 공제, 전자세액 공제는 계산하되 여기서부터 밑줄 쳐주세요. 가산세는 계산하지 말고요. 조기 환급이라고 하면서 오늘 배울 텐데 조기 환급하면서 미리 신고한 게 있다면 당연히 미리 신고 잘했으니까 그걸 빼서 해라 라는 거예요. 빼서 해라. 제외한다.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여기서도 예정신고 시 안 하는 걸 지금 하나 배웠죠. 가산세예요. 가산세. 가산세도 확정신고 시만 계산해요. 부가세는. 그럼 오른쪽에 이제 개인사업자의 경우 나와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징수예요. 고지징수. 괄호에 고지징수. 근데 아래쪽에 반가로 2는 선택적 신고 납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전년도에 반을 이제 고지서를 날리면 그걸 내라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 신고마다 여기 체크하세요.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50%를 결정해서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산하지 말고 편의상 전년도의 반을 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괄호에 이제 내년도는 21년이잖아요. 21년 1월 이후에는 직전과세연의 공급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고지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된다라는 거예요. 신설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목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다만자는 꼭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번에 예정 고지세액, 즉 전년도 반을 때려봤더니 30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징수 안 할게 라는 거예요. 소액 부징수 규정이요. 30만 원 미만. 그리고 2번은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미리 설명드리면 간이가세자가 4,800 미달하는 사업자인데 내년에 이거 완전 바뀌더라고요. 8천만 원으로 참고로 바뀌더라고요. 8천만 원. 간이가세자를 확 올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이가세자가 8천만 원이라고 둔다면 지금 현행세법으로 4,800으로 둔다면 4,800이 넘으면 일반으로 바뀌어요. 다시 4,800 떨어지면 간이로 바뀌어요. 이렇게 간이에서 일반 왔다 갔다가 될 수 있어요. 공급 대가에 따라서.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정 고지징수하려고 봤는데 간이가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더욱더 영세한 개인 사업자니까 1년에 2번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신고. 그럼 걔는 1년에 반이 6개월이니까 계산하기가 지금 애매하죠. 되게 애매하잖아요. 전기에 50% 내라 그랬는데 과세기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그냥 깔끔하게 징수하지 않는다. 간이에서 일반 바뀌었을 땐 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 예외 선택적 신고 납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도 스스로가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유리하니까요.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왜 유리하냐? 1번에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도 낸 거의 3분의 1 미달하면 원래 2분의 1 내야 되는데 너무 낼 게 없다 거지다 3분의 1 미달하면 너가 3분의 1 금액을 내면 되는 거예요. 고지징수가 아니라 내면 된다. 내면. 그럼 고지징수했던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이번에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스스로가 계산을 한다면 그 조기환급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 신고 납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이처럼 예정신고 납부를 했다면 고지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확정신고 납부예요. 확정신고 납부. 그래서 각 과세에 대한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이런 거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폐업하면 곧바로 내셔야 돼요. 곧바로. 5월달에 폐업했으면 6월달에 내는 거예요. 4월달에 폐업했으면 5월달에 내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 신고 납부하시되 다만 한자도 이거 중요해요. 예정신고를 한 자,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자는 이미 잘 냈으면 확정신고 시때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고 잘 냈으면 안 내도 된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신고서 양식이 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신고서 양식 몇 개지만 눈여겨서 좀 볼게요. 공부 차원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작성하실 것이고요. 2차에서는 어차피 이거를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냥 이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표 및 매출세액 있고요. 제일 왼쪽이에요. 그리고 매입세 이렇게 있죠. 그럼 납부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출세액 쪽 보시면요. 과세와 영세율로 다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과세의 원칙은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보이네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도 보이네요. 기타는 뭐죠? 기타인데 과세되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인데 과세되는 거 간주공급.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 면세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 이거 세금에서 안 끊잖아요. 신용카드 이런 것도 안 끊잖아요. 기타지만 과세하는 거예요. 기타지만 과세하는 거. 그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어디 칸에 들어가야 돼요? 1, 2, 3, 4, 5 중에서 1, 2, 3, 4 중에서 1번에 들어가는 거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한 세금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양가로 1번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2차는 이것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실수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실수. 영세율은 원칙이 기타예요. 왜냐면 대부분이 세금에서 안 끊는다 그랬죠. 영세율은 외국 사업자한테 수출하는 거니까 대부분 기타고요. 국내 거래지만 영세율인 것을 양가로 1번에 양가로 5번에 적는 거예요. 양가로 5번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표적인 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이런 거 양가로 5에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했으면 늦게라도 확정신고 빨리 해야 돼요. 양가로 7번에 적고요. 대손세액 가감 이제 보이죠?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이건 밑줄 쳐놓으세요.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과표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가감이라고 오늘 배웠죠? 대손세액 공제가 있을 수 있고 회수했으면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잖아요. 그래서 가감이에요. 가감. 이제 다 배웠어요. 세금 계산 수치부는요. 일반 매입이랑 납부에는 이따가 배울 거고요. 고정자산 매입 둘로 나눠져요.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근데 이거는 진짜 실무 내용이고요. 참고 목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했을 때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조기 환급 받으려면 감가상각자산 많이 샀을 때 오씨 매입세 크네. 빨리 좀 환급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자산 매입 칸을 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계산 같은 거 하면 감가상각자산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매입 칸에 따로 적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이 감가상각자산 말하는 거 참고로. 어쨌든 세금의 수치분이라는 공통적인 큰 칸이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있고요. 매입자별의 세금에서 있네요. 그 밖에 공제세액은 뭐뭐 떠올라야 돼요. 그 밖에 공제세. 세금 계산서 없이도 공제하는 것들. 첫 번째 의제 매입세. 그 다음 저희 배운 과세 전환시 매입세 공제 특례 오늘 배웠죠. 과세 전환시 매입세 공제 특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런 것도 다 그 밖에 공제세액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뭐 변제 대손세액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엄청. 그래서 요 신고서가 하나 또 따로 있어요. 그 밖에 공제세 칸이 따로 있어요. 원래.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그 접대비, 면세, 토지 이런 거 싹 다 적는 거예요. 공통 사용제와 면세 사업 등분 이런 거 싹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제세액에 쭉 있네요. 공제세액에 신용카드 발행공제 1.3%, 간이가세자 음수거분 2.6% 그거 적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예정 고지세액은 왜 나오죠? 이거 지금 예정 고지세액 개인 사업자여가지고
요때 이거 고지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치 신고하면 이제 이미 낸 거잖아요. 이건 이미 낸 거. 이미 낸 걸 빼는 거예요. 이미 낸 거. 3개월치 이미 낸 걸 빼는 거예요. 예전 고지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 신고할 때는 예전 고지세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고지세액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머지는 참고 목적으로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요즘은 컴퓨터로 다 컴퓨터로. 종이로 작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213페이지 보시면요.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때 고지세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빼고 확정신고 시 이제 남은 잔액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이제 보통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3월 30일이 이렇게 있다면 이때 4월 25일 내잖아요. 그럼 7월 25일에 내는 건 이때 잘 냈으면 요 3개월치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쵸? 이때 예정신고를 잘했으면 그거 빼서 내야 되니까 4월부터 6월 30일만 내야 되는데 공통매입세액 정산 이런 것들을 6개월 하는 거예요. 지금 공통매입세액 정산 이런 건 6개월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치를 정산하는 거예요. 6개월치를 정산. 그래서 이제 헷갈리다라는 거. 그래서 헷갈리다. 그래서 요 부분만 확정신고 때 내는 거지만 6개월치로 정산하는 규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좀 앞글자 따드릴게요. 이제 확정신고 시만 하는 것들, 얘는 어쩔 수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아까 제목에다가 좀 적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어디 빈 곳에 확정신고 시만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시만. 반드시 확정신고 시만 적용하세요. 대전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대전에 과일 가게가 유명하대요. 대전에 과일 가게, 대전에 과일 가게. 대전에 과일 가게 일단 확정신고 시만 부가가치세에서 확정신고 시만 적용 가능한 규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 뭐예요?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저는 뭐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의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예요. 한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요. 예정신고 시 가능하지만 한도는 확정신고 시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한도라고 꼭 적어놔야 돼요. 한도. 과는 오늘 배웠어요.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있죠.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일은 뭐예요? 일은 아직 안 배웠어요. 환급 중에서 일반 환급은요. 확정신고 시만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일반 환급이에요. 일반 환급. 가는요. 가산세 말이에요. 가산세. 개를 잘 보셔야 돼요. 개가 지금 느낌이 싸하죠? 여의예요. 여의. 그죠? 그래서 재계산이에요. 재계산. A 안 맞아. 그래서 대전의 과일 가재라고 해도 돼요. 재계산 확정신고 시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 풀 때도 중요해요. 계산 문제 풀 때도 예정신고 시 구하라, 납부세액 구하라 이렇게 두 번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정신고 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과세전환, 재계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험생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좀 이제 앞글자를 딴 거예요. 어쩔 수 없이.